안녕하세요. 앞으로 현금이 사라지고 이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계좌에 돈을 넣고 사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데요.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7개 시중은행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맡겨놓은 은행에 돈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내 앞으로 은행 계좌 하나라도 없는 분들 없으시죠? 이제부터는 이체할 때 현금 대신 이것을 사용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미 현금 없는 생활이 꽤 진행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현금 없이 생활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런데 계좌에 넣어놓은 현금까지 사라진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CBDC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면 CBDC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이며 우리말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디지털로 발행한 돈인데요. 모든 국가마다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은행은 상업은행이고 이 상업은행들도 은행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우리나라의 법정통화를 발행하는 기관인데요. 그 돈들이 상업은행으로 전달되고 그 전달된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지금의 손으로 만지는 현금이 아닌 CBDC는 손으로 만들 수 없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과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CBDC는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시세가 자꾸 변해서 가치 변동의 위험성이 있는데요. 법정 통화 즉 현금과 동일한 화폐 가치를 갖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예금 토큰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내 계좌에 있는 돈도 디지털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 이미 CBDC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돈을 계좌에 넣어 그 돈이 디지털화가 되었을 수 있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쓰는 방식인데요. CBDC 중앙은행에서 처음부터 실물이 없는 디지털로 돈을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미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기존의 방식이 있는데 왜 굳이 CBDC가 필요할까요? CBDC가 도입이 되면 국가로서는 굉장한 국익을 얻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돈이 1억 원이 생겼을 경우 현금이기에 숨기는 건 일도 아닐 텐데요. 그럼 국가는 이 사람이 1억 원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도 알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게 1억 원이 아니라 수백 수천억 원이라면 정부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어마어마해질 텐데요. 주화의 일련 번호를 자세히 보면 전부 다른 일련 번호들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지는 것처럼 CBDC 태어날 때 일련 번호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 중앙은행에서 CBDC 돈의 일련 번호를 입력하면 그 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전부 알 수 있게 됩니다. 돈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킹을 당해 몰래 거래가 이어져도 각 일련 번호들이 있기에 사용 즉시 누가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알게 되고 마음만 먹으면 사용을 못하도록 손을 쓸 수도 있는데요. 국가가 CBDC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CBDC 시스템의 예금 토큰 기반으로 지급과 이체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 지원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지원받는 정보 바우처를 카드나 종이 상품권 형태로 지급받았습니다. 모바일로 전자지갑을 계산하면 해당 액수만큼 디지털 화폐 형태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시행되었던 복잡한 정산, 절차나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발표된 건데요.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개 국내 은행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한국민하나 우리농협기업, 부산은행에서 CBDC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주고 예금 토큰을 발행해서 고객들이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 결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발행한 예금 토큰이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완료했다고 하고요.
토큰 이용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은행 모바일 앱이나 은행 창고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예금 토큰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계산합니다. 금융 소비자가 원하는 금액만큼의 예금 토큰을 은행에 신청하면 전자지갑에 토큰화하여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요. 그리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 대신 이렇게 발행된 예금 토큰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가게에서 물품을 디지털 화폐를 구매할 때 이용자의 전자지갑에 있는 예금 토큰 이 가게 사업주 전자지갑에 예금 토큰으로 이전되는 방식인데요. 정말로 실행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은행들은 예금 토큰 사용차를 늘리며 실증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은행은 교보문고와 세븐일레븐 등에서, 농협은행은 계열사인 하나로마트 등에서 CBDC를 이용한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CBDC 테스트 가맹점에 자체 운영 중인 음식 배달의 땡겨요를 추가했는데요. 이번 연도에 진행하는 사업은 테스트용으로 약 10만 명의 일반인들이 테스트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미 현금 없는 사회에 많이 진행된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데요. 현금 대신 신용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간편결제 서비스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누군가는 간편하고 편리하며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취약계층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고령자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의 소비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고요. 모든 결제가 기록되기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현금 없애기 정책을 추진하던 스웨덴에서는 부작용도 크게 나타났는데요. 스웨덴은 2030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현금을 신용카드와 스시라는 모바일 결제 앱으로 대체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금융 사기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건데요. 편리한 온라인 결제 인증 수단이 디지털 금융 사기범들에게도 손쉬운 사기 수단으로 전략한 셈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도입겠지만 지금의 현실인 만큼 알아두면 좋을 듯하여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